네, 첫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예. 제가 환자를 볼 때 예전에는 그 질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해드렸어요. 물론 자세하게 이제 설명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요, 이게 하고 저것도 하고 이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환자를 많이 보다 보니까 요령이 생겨서요. 처음에 왔을 때 환자분한테 이제 얘기를 다 듣습니다. 아, 이것도 아프고 저것도 아프고 굉장히 많이 이제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다 들은 다음에 기본 검사한 거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뭐 엑스레이는 어떻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고 말씀드려요. 그럼 마지막에 이 엑스레이 이거 보았을 때 이렇게 고장 내트린 거, 척추가 이렇게 고장 났는데 이거 누가 한 거예요? 하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네. 누가 고장을 내트렸을까요? 우선 얘기를 드리면 진료실이 갑자기 조용해져요. 예. 그러니까 아무 소리를 못 하는 거죠. 환자분도 본인이 만든 거 아니까. 그럼 옆에 있는 따라오신 보호자분이 아, 당신이 만들었잖아. 그래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한번 또 웃고 나가시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 근골격 질환은 척추질환 포함해서요. 본인이 만드는 거지 딴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상에 의해서 어디 다치거나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만드는 거니까.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본인이 관리를 잘하면 그 증상이 안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 습관이나 이런 자세나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하는지 잘 보고 관리를 잘하면 통증 없이 이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이랑 뭐 등, 허리 이런 질환들이 이제 생길 때 원인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원인 자체를 하나씩 이제 알아보는 걸 오늘 강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그렇게 통증이 오면 목, 허리 통증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올 때 그 다른 병원들 많이 들렀다 오세요. 그래서 그 진료를 볼 때 보면 나는 분명히 이거는 추간판 탈출증이나 아니면 척추관 협착증일 거야. 그래서 믿고서 나와서 대학병원까지 이제 오시거든요. 근데 그분들 중에 원인이 과연 이런 추간판 탈출증이나 척추관 협착증이 많을까요? 아닌 경우가 많다는 아닌 경우가 말씀이시네요. 네. 실제로 그러니까 그 통증을 일으키는 그 원인 중에 땡땡땡이 거의 80%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땡땡땡이 과연 뭘까요? 아, 신경통. 그죠 배우니까 뭐 이게 아산노동. 저 근육통이 한 분씩 많아요. 말씀하세요. 한 분씩. 네, 네. 저는 예 출산. 박사입니다. 그래요. 대부분 근육통이에요. 그래요. 네. 아니 출산 아니에요? 네, 출산? 뭐 이럴 수도 있지만 네. 정답 바로 맞추셨어요. 아니, 통이에요? 내가 아주 많이 갔거든 병원에. 그러니까 목이나 등의 허리 통증이 추간판 탈출증이나 협착증이 아니라 네. 근육통 때문이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근육통이 80% 이상을 진행하는데 마치 그건 내가 꼭 이렇게 척추관 협착증이나 디스크 때문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저한테 오신 분 중에 또 한 분이 한 40대 정도 되시는 분이었는데 그 전산팀에서 근무하신대요. 그래서 전산팀에서 근무하면 무슨 일을 하죠? 컴퓨터. 하루 종일 앞에. 컴퓨터 하죠. 그래서 한 자세로 오랫동안 그렇게 계속 있다 보니까 계속 그 하고 난 다음에 무리가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뭐 허리가 아프다고 그리고 또 다리까지 당기니까 이거는 맞아요. 뭔가 문제가 있다. 맞아. 그리고선 개인 병원에 가서 이제 진찰을 받으셨답니다. 그래서 봤더니 거기서도 검사해 보니까 기본적인 추간판 탈출증에 뭐 초기 증상일 가능성이 많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건 큰일 났다 생각하고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신 거죠. 그래서 다 듣고 저도 이제 기본적인 엑스레이 이제 찍어봤더니 공간도 약간 좁아져 있는 것도 있고 해서 뭐 디스크 가능성도 있겠다 이제 얘기를 드리고 진찰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진찰을 해보니까 통증점이 이제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신경이 자극돼가지고 오는 증상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인 원인이 이런 식으로 근육만 가지고도 올 수 있는 통증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 근육통 자체는 그냥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반복돼 가지고 하는 동작을 하거나 아니면 안 하던 거를 갑자기 할 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제 담 들린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증상이 이제 비슷하게 나타나니까 다른 질환과 감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실제로 근육통이라면 어렵지 않게 치료가 가능한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약물이나 뭐 이런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치료를 가능하니까요. 예.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보조적인 치료에 대해서 반응이 있다는 아니 거죠. 선생님 이건 제 질문인데 그러면 목에 근육이 어디 있어요? 걔가 아파갖고 이 뭐. 사람아 목에 왜 근육이 없어? 다 아니 이거 근육인데. 목뼈 뒤에 여기 네. 어깨뼈 말고.
그러니까 목을 이제 감싸고 있는 게 전부 다 근육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흔히 가서 이제 목 잡고서 막 오잖아요, 응급실에. 그런 것도 다 근육 통증 때문에 오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가 근육이 뭉치면 단순히 여기 목이 아플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아픈 거는 목 자체에 근육이 뭉쳐도 머리까지 여기. 이렇게 쏟아지는 경우도 있고 귀 뒤에요, 그다음에 선생님. 귀 뒤까지 내려가서 귀에서 소리가 나는 사람도 있고 네, 소리가 나요. 어지럽고 토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머리 안에 뭐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막 검사를 해봤더니 정상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특히 아까 뭐 사고 다음에 네네네. 생길 때 그때 올 때 토하는 증상이 있을 때 네네. 그냥 뇌진탕 증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근육 때문에 오는 증상이 그렇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근육통 때문에 토도 하는군요. 이 그림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통증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검은색 X표 친 자리가 근육이 뭉치면 내가 느끼는 통증은 빨간색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잠잘 때 여기 귀에서 요 뒤에서 찍찍 고통이 오는 게 그것도 근육통 같아요. 네, 물론 그것도 근육 가능성도 있고 요즘에 물론 내과적인 질환이나 이비인후과 질환이 있을 때도 그렇게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수가 근육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야, 세상에. 그래서 목도 그렇게 증상이 나타나는데 허리 같은 경우도 우리 엉덩이 쪽에 있는 예, 예. 근육이 뭉치게 되면 그 포인트 유지발이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 빨간색으로 내려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마치 뭐 꼬리뼈가 아프고 엉치가 아프다는 사람도 있는데 디스크 자체의 추간판 탈출증처럼 다리까지 뻗쳐 내려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환자들도 엉덩이 쪽에 근육만 잘 풀어놨더니 증상이 좋아져요. 네.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있을 땐 뭐 물론 전문가가 감별을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해주면 꼭 추간판 탈출증이나 협착증 아니더라도 증상이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부위가 아프다고 스스로 진단을 내리지 말아라, 속단하지 말아라 이런 네.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 추간판 탈출증 자체를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말씀드릴 수 예. 있는데요. 그 추간판 탈출증 흔히 얘기해서 우리 디스크라고 예. 얘기를 하죠. 그 디스크는 완충 작용을 하기 위한 그런 구조물을 얘기하는 거지 그게 진단명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식 진단명은 추간판 탈출증이 되는 거고 디스크가 원판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모양을 따라서 약을 그 이름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그 수분이 이제 잘 돼 있던 완충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평상시 지금 앉아 있을 때도 뒤에 쿠션이나 방석 있듯이 그런 식으로 그 완충 작용을 하는 게 있습니다. 뭐 저도 이거 쓰라고 주셨는데요. 원래는 이게 이렇게 두툼하니 쿠션이 있어야 폭신한. 그래야 완충 작용을 제대로 할 텐데 저같이 이제 이렇게 덩치 큰 사람이 자꾸 앉아가지고 이렇게 누르고 있고 오랫동안 앉아 있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찌그러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디스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안에 수분이 충분히 있을 때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는데 그게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고 주변에 이제 균열이 생기거나 압력을 받아가지고 퇴행성 변화가 진행돼서 밀고 나가게 되면 그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제 추간판 탈출증이 되는 거고요. MRI 사진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이 왼쪽에 보는 MRI 사진이 정상적인 디스크입니다. 그래서 하얀색으로 보이는 그 디스크 모양이 밀고 나가는. 수분이 충분히 있고 말랑말랑하게 이제 유지가 되는 건데 옆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 다 까만색으로 바뀐 게 있잖아요. 그래서 수분이 빠져나가서 우리 그 안에 이제 수분 그 색깔이 이제 바뀌게 되면 저런 식으로 딱딱해진 디스크가 생기는 거고 뒤쪽에 약한 부위가 생겨서 균열이 생기면 그게 밀고 나가니까 지금 화살표에 보이는 것처럼 디스크가 터져서 밑으로 흘러내린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신경이 이제 회색으로 내려가는 그 다발성으로 돼 있는 게 신경 다발인데 그쪽을 자극을 하면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폭신한 정상적인 디스크의 모양인 거고 네. 요게 수분도 빠지고 퇴화되면서 그렇죠. 조금 위축이 돼서 모양이 달라지고 요게 오히려 이게 튀어나오면서 여기를 밀어내는군요. 네. 그래서 추간판 탈출증이 생기면 저 신경 따라서 이제 그래서 아픈 요 겁니다. 신경 부위가 압박이 되는. 네. 신경이 막히네요, 그러면. 오. 이렇게 그림으로 보니까 훨씬 선명하게 이해가 되네요. 네, MRI 보통 이제 설명 들으시면 맞아요. 저걸 이제 보여드리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나 잘 모르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죠. 그래서 그 추간판 탈출증은 아무래도 활동량이 많은 젊은 사람들한테 청장년층에 많이 생기는데요. 최근에는 5, 60대 주부분들이 또 많이 오시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젊은 학생들도 집에서 생활을 많이 하고 이런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럴까요? 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네. 학교도 못 가고 맞아요. 전 집안 식구들이 집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밥 달라, 뭐 청소해 달라, 빨래해 달라 이렇게 막 얘기할 거야. 예, 예, 전 예. 식구들이. 그러면 삼시세끼 다 챙겨야 되고 이래야 되니까 아무래도 집안일을 많이 하다 보면 무리가 돼서 추간판 탈출증 같은 질환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이고, 코로나의 악영향이 조심하셔야겠네요. 여기에도 그러니까. 나타나네요. 가사노동도 약간 맞았네요, 아까. 그럼요. 네. 그러면 이게 근육통인지 아니면 추간판 탈출증이나 협착증에 의한 통증인지 스스로도 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 기본적인 내용들이 좀 있긴 한데요. 예. 아까 근육통은 통증의 유발점이 있으면 그 부위가 아픈 것도 물론 있지만 군데군데 먼 지역까지도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죠. 예. 그리고 막 욱신거리는 증상이 나타나면서 급성으로 이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증상은 아까 튀어나왔던 그런 것들이 염증 반응이 생겨서 예. 신경을 자극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허리를 예를 들면 상부 요추, 그러니까 요추 중에 허리 위쪽에 있는 신경이 눌리면 보통 우리 사타구니나 아니면 엉치 그리고 허벅지 있는 쪽까지 이제 내려가면서 앞쪽으로 주로 아픈 통증이 나타나고요. 아래쪽에 있는 하부 요추에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뒤쪽으로 타고 가든지 옆으로 타고 가든지 해서 종아리 아래쪽까지 발등이나 발바닥까지 뻗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경 자체에 나타나는 그 증상을 보인다 그러면 이거는 추간판 탈출증 때문에 오는 건데 뭐 가끔가다는 아까 근육 때문에 오는 증상도 있으니까 자세한 거는 이제 전문가와 또 상의해서 네. 감별을 해야 되겠죠. 네, 이 근육통으로 인한 연관통은 이제 근육이 이렇게 연결된 부위가 통증이 욱신욱신 거린다는 네. 얘기고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방사통? 사실 방사통이란 단어 자체는 좀 어렵거든요. 낯설어요. 네, 방사통이라는 게 이제 뻗쳐 내려간다는 퍼진다는 그런 느낌이라서 신경이 네, 신경 따라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경을 지배하는 영역에 통증이 딱 뻗쳐 내려가는데 뭐 어떤 분은 번개불 치고 가서 빵 내린다 그러고 거기만 막 저린다 그러고 쑤신다 그러고 그런 느낌을 얘기를 해요. 신경의 손 따라 아픈 찌릿한 느낌. 느낌이 방사통 아닙니까? 네, 그렇게 그 예. 협착증 때도 그렇게 올 수는 있죠. 네, 근육통 그냥 아픈 거고. 네, 그러니까 양상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 통증도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요. 네. 그래서 그 감별할 수 있는 그또 대표적인 또 질환증이 추간판 탈출증까지 얘기 드렸는데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드리는 게 척추관 협착증. 예.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 뭐 신축희 선생님도 아까 뭐 고생 좀 네. 하셨다고 얘기는 들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뭐 증상은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좀 어르신 분들이나 노인분들한테 자주 생깁니다. 그래서 퇴행성 변화가 같이 진행돼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협착증이라는 그 단어 뜻이 말 그대로 좁아진 거죠. 좁아진 거죠. 협착, 예. 좁아진 거라 원인도 그것도 여러 가지가 이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 지나가는 공간이 좁아지는 원인이 MRI 사진 보시면 아까 정상적인 MRI는 아까 보셨죠? 예.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게 척추관 협착증인데 협착이라는 거 아까 좁아졌다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네. 물론 뭔가 튀어나가서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네. 아까 얘기했던 추간판 탈출증이 밀고 나가서 공간을 좁게 만드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예. 저 뒤쪽에 보면 요 인대가 이제 두꺼워져 가지고 생기는 경우에 뒤에서부터도 뭐 밀고 내려와서 좁아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리고 뼈가 어긋나는 우리 전방 전이증 같은 증상이 있을 때도 생길 수가 있고 네. 퇴행성 관절이 있어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원인은 굉장히 많게 됩니다. 네. 아. 아니 그러면 그러면 네. 이분에 비해서 원래 척추관이 좀 좁은 편인 거예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하얀 공간이 원래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인데 네. 거기 뇌척 속에 지나가는 그 공간이 넓게 유지가 되는 반면에 이분은 좁지요. 그리고 신경 자체가 일단 가는 주변의 하얀 공간이 좁게 돼 있습니다. 게다가 밀려서 여기가 네. 아예 막히다시피 하는 좁아서. 네. 상황이네요. 그래서 협착증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거라 저런 태어날 때부터 공간이 좁아지는 분들은 잠깐만 디스크 약간만 튀어나가도 협착증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디스크 그러니까 추간판 탈출증을 앓고 계신 분이 협착증까지 앓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요? 외래에 오셔서 저한테 이제 항상 물어보세요. 그러면 도대체 내가 디스크요, 협착증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럼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드리죠. 둘 다예요. 이렇게 항상 이제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긴 합니다. 이게 뭐 우리는 그냥 흔히 디스크 터졌다 뭐 이런 네, 표현으로만 맞아요. 들어서 이렇게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는 미처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추간판 탈출증하고 또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또 감별하느냐 이거 네.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그래서 증상이 이제 특징적인 게 좀 있는데
추간판 탈출증은 아무래도 구부리는 동작을 하면 디스크에 압력을 받다 보니까 뒤로 빠져나가는 게 좀 생깁니다. 그러면 네. 더 많이 아프겠죠. 예. 그리고 염증 반응도 유발될 수 있고. 근데 반면에 척추관 협착증도 물론 구부리는 자세를 하면 압력을 받으니까 좋지는 않지만 이미 좁아져 있는 공간에서는 약간만 구부리면 공간이 약간 생기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압력을 받는 힘이 조금 줄어드니까 훨씬 편해지는 느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증상이 이제 쭉 걸어가는데 예. 가다 보면 뭐 다리 전체가 아프고 뭐 종아리가 터질 것 같이 아프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부분이 생긴다. 이래서 아 힘드니까 조금 쉬었다 가야지. 우선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쉬면은 그게 또 금방 또 해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다 보면 또 쉬었다 가고 이런 증상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런 특징적인 소견을 알려주시면 그럼 저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드리죠. 아 이건 척추관 협착증 때문에 오는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말씀드립니다. 가장 쉽게 구분하기로는 허리를 숙였을 때 많이 아프다 그러면 일단 추간판 탈출증을 의심해야 되고 네. 허리를 숙이면 조금 편해지는 것 같긴 하다 그러면 협착적인 척추관. 가능성이 높은 네, 거네요. 단순히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건 적응할 수가 있겠어요. 아주 명쾌하네요. 네. 방법이. 네. 그래서 그 이런 추간판 탈출증, 뭐 척추관 협착증 마찬가지인데 아까도 근본적인 치료는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치료에 대한 반응이 괜찮아요. 그리고 뭐 수술을 한다 그래도 관리를 안 하면 그 위 아래가 또 고장 나고 또 계속 반복하고 맞아요. 수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그 보존 치료, 그러니까 약물 치료나 뭐 주사 치료나 아니면 물리 치료 포함한 재활 치료를 해서 잘 유지한다 그러면 그 수술적인 치료까지도 안 넘어갈 수 있고 그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근본적인 이제 원인이 되는 거죠. 이게 사실 허리 아프신 분들은 왜 나만 아플까 생각 많이 하시는데 900만 명이 아프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요. 이 아픈 통증의 유형도 다르고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좀 그 쌓인 부분이 있군요, 세월이.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쌓이는 게 하나하나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아플까? 아니면 뭐 치료를 받는데 나는 계속 이렇게 아프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통증 관련돼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항상 역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역치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라 내가 이만큼 역치가 높으면 그 밑에서 오는 통증은 못 느끼고 삽니다. 근데 이 역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엔 그만큼은 내가 통증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치 관리하는 것도 통증 조절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단순히 그냥 구조적인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생활 습관 자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절을 잘 해주고 그런 심리적인 안정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한다 그러면 통증 없이 오랫동안 100세까지 살 수 있게 되겠습니다. 김동환 교수님 두 번째 강연에서는 척추 질환에 대한 상담을 본격적으로 네. 좀 받아보죠. 자, 첫 번째 사연 최시중 아나운서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퇴직하고 쉬고 있는 70대 남성입니다. 술을 좋아하다 보니 키 173에 88kg 정도 되지만 또 운동을 좋아해서요. 자전거 동호회도 나가고 골프나 등산도 좋아합니다. 젊은 시절 오래 앉아서 일을 해서 디스크는 원래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친구들과 함께 운동을 하다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그 길로 응급실을 갔더니 척추관 협착증까지 왔다는 겁니다. 이 퇴직 후 유일한 낙인 운동도 못하게 되는 건가 생각하니 우울해졌습니다. 수술을 하면 좋아질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예. 이런 경우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굉장히 많죠. 네. 그러니까 안 하던 운동을 갑작스럽게 해가지고 오는 통증이라면 준비가 안 될 때, 그러니까 충분히 풀고 조절한 다음에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는 통증이 많죠. 그래서 그 다 이게 척추관 또 협착증이나 아니면 추간판 탈출증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고 또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은 근육과 그 주변에 있는 인대 구조물 이런 데서부터 오는 통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제대로 하면은 그것도 해결이 되는데 근데 또 우울해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지금 그렇다고 해서 운동을 못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좋아하시면 본인이 하되 책임은 져라.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그러니까 그 뭐 수술을 해가지고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분들도 수술한 다음에도 골프 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걱정은 미리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운동할 때 도움을 받을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지금 요 분이 지금 그 몸무게 보니까 173cm에 88kg, 그러니까 뭐 저처럼 조금 이렇게 덩치가 있는 분이죠. 네. 근데
뭐 살이 쪄서 그 덩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허리가 아프지는 않거든요. 뭐 그렇게 따지면 저는 벌써 수술을 해야 되니까. 아,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 배가 나왔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척추 가운데서 배가 나오면 아무래도 허리서부터 멀어지는 그 압력을 받다 보니까 압력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는 통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임신하는 분들에서 만삭이 됐을 때 허리가 아픈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오는 경우에 우리가 뭐 배를 조절을 해야 된다. 근데 나온 배를 뭐 없앨 수는 없지요. 그죠? 그걸 뭐 그냥 잘라낼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 맞춰 가지고 조절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게 이제 복대. 아, 네. 네. 아, 네. 복대를 갖고 나오셨군요. 네. 실제로 근데 저희가 장거리 운전할 때 복대를 갖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 복대가 저처럼 좀 배가 나오는 사람들은 꽉 조이면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착용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 착용법을 오늘 이 기회에 배워보시죠. 이 한번 배울까요? 네, 예. 그렇게 하시죠. 이 복대가 원래는 제 거예요.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쓰시는구나. 원래 외래 볼 때 예. 그 하루 종일 외래 보니까 아무래도 허리에 부담이 돼서 그때 이제 잠깐 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대는 이 판이 있는 거를 예. 그 허리에다가 이제 우리가 받친다 생각하고 골반과 배 사이, 그러니까 허리띠 있는 데를 기준으로 해서 받쳐 놓고요. 예. 일단 처음에 요거를 맨 처음 그 기본이 있는 데를 꽉 조여가지고 내 몸에 맞게 채워줍니다. 예. 그러면 이제 조금 약간 허전하게 느낄 수 있는데 두 번째 또 조이는 게 있어요. 한번 더. 두 번째까지 이렇게 조여서 딱 단단하게 해주면 아 내가 이렇게 지지가 된다는 느낌이 있고 척추를 받쳐주는 것도 있지만 그 주변에 근육을 보충을 해주니까 예. 통증이 예방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게 복대도 좋네요, 이게. 그러니까 조인다 싶게 단단하게 매주는 게 좋고. 그렇죠. 느슨하게 차면 거의 뭐 효과는 없고요. 이게 차서 불편하게 하라는 게 중요한 거니까 내 몸에 딱 맞게 차는 게 효과가 제일 좋습니다. 그럼 허리가 불편하지 않은 건강한 분들도 미리 예방 차원에서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증상이 없을 때도 할 수 있는데요. 저도 뭐 외래에서 사용하듯이 조금 무리가 된다 그러면 잠깐 차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일상생활 할 때 뭐 우리 싱크대 같은 거 해가지고 예. 사용할 때 그때 20분 정도 내가 한번 찬다 그러면 크게 문제 없이 할 수 있어요. 네. 계속 하루 운전할 종일 때는 차고 잠깐 있는 건 차주고 별로라는 거죠. 네. 계속해서 차면 근육이 약해지니까 오히려. 그것도 예.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물론 그렇게 간단하게 차는 건 효과가 볼 수 자, 있어요. 이제 복대 풀고 들어가세요. 복대 풀어야 되나요? 네, 하고 갖고 있으면 안 가지 될까요? 마세요. 네. 아니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요 예전처럼 운동을 좀 계속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선 어떤 거부터 좀 시작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 기본적인 하체 강화 운동을 해주면 그 허리에 대한 거를 보충을 시킬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운동이 걷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걸을 때 우리가 올바른 자세로 이렇게 걷게 되니까 유산소 운동도 되고 근력도 좀 보충을 시켜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원래 물 속에서 걷는 겁니다. 아, 네. 근데 수영장에 우리가 갈 수는 없으니까 매일마다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라서 맞아요. 자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물 속에서 좋은 게 그 가슴 높이에다가 이제 우리가 하게 되면 몸무게를 75%를 보충을 시켜주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되는 분들,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중력을 또 이기는 그런 그 운동을 할 때는 계속 자극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물 속에서 하면 좋은데 아까도 얘기했던 그렇게 자주 못 가니까 이제 그 차선책으로 하는 거는 평지를 운동화를 신고 걷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무래도 올바른 자세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걸을 때도 이제 가슴 펴고 똑바른 자세로 걷는 게 제일 좋은데요. 기본은 우리가 똑바로 서 있을 때 귓구멍과 그다음에 어깨, 그다음에 고관절이 있는 위치, 그다음에 저 밑에 보면 복숭아뼈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발목뼈 있는 자리가 일직선이 되게 서서 네. 걷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방을 잘 보고 가볍게 손을 흔들면서 이제 운동을 하는데 걸을 때는 항상 우리가 뒤꿈치가 먼저 닿게 해서 뒤꿈치 닿고 앞꿈치로 넘어가는 걸 양쪽 발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걷는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걷다가 집에 도착할 때쯤 되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구부정해지는 제 모습을 유지하기가 참 발견합니다. 어려워요. 의지적으로 자세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네. 예. 자, 다음 사연은 신충식 선생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환갑의 첫 손주를 본 할머니입니다. 155cm에 53kg 정도 되는 무게가 나가는데요. 얼마 전 손주가 태어나고 맞벌이하는 딸을 대신해서 아이를 봐주면서 3개월 전쯤 아이를 번쩍 들어 올리는데 아이고. 허리가 삐끗했습니다. 네. 병원에 갔더니 뼈에 이상이 없다고 해서
지금 3달째 내내 찜질만 하면서 계속 아이를 돌봐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통증은 없어지질 않습니다. 큰 병원에 가봐야 할까요? 이런 사연입니다. 아유, 황혼 육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네. 뭐 그런 분들 많죠. 근데 요즘엔 잘 또 안 봐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전제 조건이 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 보면 그 아파서 그렇게 삐끗해가지고 계속해서 3개월 동안 치료, 뭐 찜질을 했다고 그러시는데 그래도 계속 아프다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엔 손주를 지금 아직도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원인 자체가 해결이 안 되면 그게 조절이 안 되는 건데 그럼 또 안 봐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를 볼 때도 우리가 허리를 구부려 가지고 바로 들고선 일어나는 것보단 네. 무릎이나 하지 근육을 가지고 무릎을 구부려서 앉아서. 애를 아. 고 다리 힘으로 일어나는 식으로 해서 조절을 해주면 허리에 부담이 덜 되니까 그런 식으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나이 들어가지고 근육량이 부족해지는 근감소증이 이제 주로 생기게 되는데 그렇게 될 때도 아까 연습하셨던 그 뒤로 운동법. 젖히는 신전 운동 이런 걸 해주면 많이 도움이 되니까 꾸부정한 자세를 유발하는 걸 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연세를 보시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골다공증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서 치료를 이제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도 그 통증이 이제 계속 된다 그러면 물론 정밀 검사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의 원인이 진행이 되면 골절이 생길 수가 있는데 미세 골절이 생겼을 때는 초반에는 잘 안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지나서라도 한번 검사를 하고 거기에 맞는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 그 뼈가 뭐 고장이 안 났다 이렇게 된다면 그것도 대부분 근육 통증이기 때문에 생활 습관 바꾸면서 보존적인 치료를 해주면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네. 통증이 오래 지속되면 일단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정 힘들고 아프시면 자녀들에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나 이제 못 봐주겠다. 이러다 돈 더 들겠다. 이런 얘기 하시는 게 맞습니다. 과감하게 결단을 하셔야 될 수 예. 있어요. 저 다음 사연 볼까요, 이경혜 씨? 네. 올해 65세 되신 시골에 계신 시어머니 허리가 걱정이 돼서 사연을 보냅니다. 어머니는 평생 농사를 지으셨는데요. 얼마 전부터 조금씩 허리가 굽으시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부터 늘 허리가 아프다며 진통제를 달고 사셨거든요. 집안 내력인지 저희 남편도 허리가 안 좋아서 지인의 추천으로 도수 치료를 받았더니 아주 시원하고 통증도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에게도 도수 치료가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네. 네, 그 이분도 이제 농사를 짓는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아직은 시작 단계로 생각은 되고요. 그 아무래도 그런 자극을 주게 되면 우리 꼬부랑 할머니 되는 원인이 골다공증이 진행돼서 골절이 생기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골다공증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연습을 하고 뭐 운동을 하는 것도 참 좋은데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동작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위에 그림 보시면 뭐 어떤 자세인 것 같으세요? 요가 자세. 예, 요가 자세. 네, 근데 요가 자세 중에 대표적으로 요가는 굉장히 좋은 운동이긴 하지만 저렇게 등을 구부리는 자세를 하게 되면 압력을 받다 보니까 뼈가 약하면 골절이 생기는 거예요. 그 밑에는 우리 복근 강화 운동의 대표적인 네, 네. 잇몸 일으키기. 잇몸 일으키기요. 근데 그것도 하게 되면 그 구부리는 동작을 그냥 하는 것보단 고개만 살짝 들든지 다리만 살짝 들어서 아까 신춘 선생님이 하신 것처럼 배만 살짝 들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연습을 하는 게 좋지 구부리는 자세를 하면 골절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변형된 방법으로 운동을 하시고 골다공증 환자들은 이 동작은 절대로 피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박골절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면 수술적인 치료밖에 없는데 그것도 공사가 굉장히 커지는 수술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보존적인 치료를 하고 골다공증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아서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요즘 좋겠죠. 도수 치료에 관심들 많으시더라고요. 많이 받고요, 실제로. 그래서 도수 치료는 뭐 그 말 그대로 손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손 숫자를 써서 치료하는 거나. 그래서 기법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각각의 그 상태에 따라서 적응증을 잘 정해서 해야지 그냥 시행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도수 치료 자체를 그 뭐 비용이 들어가지고 뭐 비급여기 때문에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특히 이제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뼈가 약하니까 막 충격을 주는 기법을 쓰면은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골절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로 마사지 같은 방법으로 풀어주는 유지로 해주면 도수치료를 시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적절히 알아보시고 도수 치료는 궁극적인 치료는 아니라는 거 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당부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네요. 교수님. 척추 질환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만든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활 습관을 고치고 조절을 하되 구부정한 자세를 하면 안 되니까 가슴 펴고 등을 붙이고 바닥 생활은 절대 안 하는
죽을 때까지 이걸 네. 지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경희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의 김동환 교수였습니다. 아유, 요런 강의 들을 때만 저도 허리를 펴요. 계속 이러고 계시다가 갑자기 막 자세를 가다듬으시네요. 그러니까요. 신 선생님 어떠셨어요? 근데 오늘 저 선생님 말씀도 듣고 했는데 저는 사실은 제 마음대로 편하게 그냥 했잖아요. 아, 네. 근데 그 효과가 있더라고. 근데 오늘 저렇게 저런 자세로 정확하게 하면은 더 좋겠다 싶어서 이젠 오늘 배운 대로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예, 아니, 뭐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지내오셨지만 오히려 이런 운동으로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경혜 씨는 네,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아, 예, 예. 직접 운동을 해보시고 기운이 쭉 빠지셨어요. 그러니까요. 말씀 더 시키지 않겠습니다. 네. 최수영 아나운서 목 허리 다 아프다고 하셔서 근데 이제 사실은 부모님들이 허리나 목 아프다는 얘기를 안 하시는데 제가 저희 어머니 팔꿈치에 이렇게 먹는 거 보고 알게 됐거든요. 왜냐면 기대고 하시니까 그래서 네. 자녀분들, 전국에 계신 자녀분들은 어머니의 팔꿈치 꼭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이렇게 멍이 드는 거는 이렇게 반복적인 행동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죠. 거기 압력을 받게 되니까 아무래도 혈관이나 이런 게 또 문제가 생기면 멍이 잘 들 수 있거든요. 예. 꾸부정한 자세를 많이 했다는 또 증거가 되니까 네. 가슴 피는 연습을 자꾸 이제 격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역시 올바른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오늘의 연사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과의 김동환 교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의 마음 전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